자, 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8쪽. 8쪽. 자,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봐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눈에 보면 분명히 익숙할 거야. 그죠? 정연아, 익숙하지 않니? 이거? 어떤 점이 익숙하니? 형식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연아, 그죠? 형식 얘기하고 있어요. 해나, 그지? 형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처음에 책에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걸 지금 알고 넘어가야 뒤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일 것 같아. 이 형식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죠. 그죠? 각각의 형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그러면 5개가 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형식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은 자, 봐봐. 지금 주부와 술부라는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주부는 당연히 주어 부분만을 얘기할 거고 술부는 동사 이후의 파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표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 이미지를? 자, 그랬을 때 동사 이후에 자, 필요한 성분들이 목적어나 보어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면 반드시 써줘야 돼. 오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녀는 울었다라는 문장 봐봐. 지금 뒤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죠? 안 써도 된다 이거야. 왜? 그녀가 울었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봐봐. 그는 뭐이다라는 문장만 생각해보면 그는 도대체 뭐다 이거야. 얘가 없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그죠? 안 만들어져.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보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동사 다음에다가 목적어를 써야 될지 보호를 써야 될지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이게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 알겠어요? 의미적으로.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기계적이라는 말은 의미를 생각을 하지 않고 쓰는 걸 말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써야 되네. 얘는. 왜 얘는 이렇게 써야 될까?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가르침을 뭘 가르쳐 주는지까지도 써줘야 의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간접 목적어라는 것과 직접 목적어를 다 써줘야 돼. 그래야 문장이 온전하게 의미 전달이 돼. 마지막은 뭐겠어? 그녀가 어쩌다 이거야. 그녀가 어쩌다 뒤에 보니까 친절하대 그지? 친절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거거든. 그러면 그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녀 다음에다가 써줘야 문장이 완성이 잘 된다. 알겠어? 이게 5형식에 대한 이론인 거야. 기본적으로 의미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나 보호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의미를 완성을 시킨다. 근데 목적어나 보호를 쓰는 룰 자체가 자, 보호를 하나 쓰는 경우, 목적어를 하나 쓰는 경우, 목적어를 2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어와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를 쓰는 경우 해가지고 총 4가지 조합이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 조합 하나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겠고. 알겠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형이라는 거를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우리말이라는 걸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물론 서술형 4문제, 5문제, 6문제 중에서 우리말을 아예 안 주고 지문을 읽게 한 다음에 그 지문의 주제를 영어로 쓰세요. 라는 식으로도 요즘엔 출제가 되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제를 완성을 해라. 아니면 제목까지는 안 할 거야. 주제로 해야 돼. 주제를 한 문장을 완성하라 할 때도
이걸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쓸 거란 말이겠지. 그죠? 그죠? 그럼 결국엔 뭐야? 서술형 문장은 우리말을 영어로 쓰는 건데 이 영어로 쓸 때 룰이 몇 개다? 5개다. 5개다. 5개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쓰시는 거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어? 그 말은 우리말을 읽었을 때 이 우리말이 몇 형식에 들어갈 건가를 먼저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정하지 못하면 사실상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거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고 그리고 첫 단원 자체가 사실 형식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볼 건데 크게는 다시 봐봐. 여기 봐봐. 크게는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이 되면 이 형식. 동사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 형식. 아니 을을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네 보면 3형식. 4형식은 누구에게 뭔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네 4형식.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행동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5형식.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형식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형식을 골라서 이건 몇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몇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이 먼저 되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 단조롭지 않죠. 단순하지가 않죠. 그죠? 이 정도만 나와줘도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문장은 10몇 단어, 거의 15단어에서 20단어 정도 되는 아주 긴 문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단순한데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문장은 길어지냐 이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거 봐서는 아니 우리가 써야 될 건 이런 형태의 문장이 아닌데 왜 이거부터 시작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기본이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 각각 이 칸들이 있지. 이런 칸들. 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런 칸들에 지금 이 샘플은 한 단어씩만 들어가 있다던가 혹은 2단어씩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10단어, 여기에 갑자기 5단어, 여기에 갑자기 몇 단어 이런 식으로 혹은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라는 형태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문장은 길어져. 알겠어?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거야. 봐봐. 여기 봐봐. 이런 게 있는 것들. 구화절 봐보세요. 구화절 봐봐. 오른쪽에. 자, 첫 번째 명사구. 여기 보세요. 이 문장 몇 형식인가요? I found the girl next to me kind. 몇 형식이에요? 아까 왼쪽에서 봐보세요. 왼쪽에 문장을 살짝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5형식인지 단박에 아는 방법 뭐다? 자, 이 뒤에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부분이 주어에 대해서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5형식인 거야. 알았어?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행동, 목적어가 누군지 말해주는 말이 있으면 5형식이라고. 알았어? 5형식인 거야. 자, 아까랑 달라진 건 뭐니? the girl 다음에 next to me라는 말이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에 어떤 말이 붙어가지고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이건 몇 형식이야? He is a doctor. 동사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건 2형식. 딱딱딱 나와줘야 돼. 알겠어? 딱딱딱 나와줘야 돼. 2형식인데 이게 길어진 이유는 뭐야? 이제는 이런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길어지는 거지. 문장이. 알겠어요? 자, 순서가 약간 역전이 되어 있는데 자, next to me라는 단어 이렇게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at a hospital in New York이라는 말 표시해보시고 여기도 뭐 in the bed, in her bed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표시해보세요.
자,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문장에서 나와 있는 요 표시한 부분을 우리는 수식어라 그래. 수식어. 자, 아까 문장을 이루는 것들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보어,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총 몇 가지 형태가 나온다고? 5가지의 형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죠? 5가지 형식이 나온다 그랬어. 얘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고 플러스 뭐 이제 수식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수식어는 무조건 뭔가 추가하는 거야. 추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마라탕 시킨다고 쳐봐. 마라탕 시킬 때 기본 마라탕 시키지 그지? 그죠? 근데 마라탕 추가 메뉴만 여러분들 시킬 수 있냐?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중국 당면만 먹어요? 추가 메뉴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추가 메뉴만을 가지고 뭔가를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 앞에 마라탕을 시키고 추가 메뉴를 시켜야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다 전달을 해. 봐봐. 다시 봐봐. 요거 지운다고 쳐봐. 요거 지운다고 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다 알 수가 있다고. 결국은 어쩌다라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그녀가 착하다는 걸 알았다 이거야. 소녀가 착하다는 걸 알았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의미는 전달하는데 내가 조금 더 뭔가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야. 추가적으로 어떤 소녀인지 여기서는 내 옆에 있는 소녀가. 여긴 또 의사인데 어디서 의사인지, 여긴 또 어디서 울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 수식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요 5개의 요소가 각각 조합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져. 자, 근데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내가 순서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마치 수식어를 맨 마지막에 항상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수식어는 언제든지 이 사이사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맨 앞에 쓸 수도 있고. 알았어요? 수식어의 위치는 자유로워. 하는 역할에 따라서. 알겠어? 자유롭기 때문에 순서가 꼭 뭐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수식어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구라는 용어야. 구.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돼. 수업도 의사소통이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야. 굉장히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퍼붓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솔직히 한 50이나 받아들일까? 지금? 50 받아들이냐? 30이나 받아들이냐, 하연아? 예? 봐봐요. 무슨 소린지도 못 알아먹고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구라는 단어를 내가 자꾸 쓸 거야. 여러분들 수업할 때. 구가 뭐야? 숫자 9 아니겠죠? 뭐겠어, 구가?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 뭐, 이런 걸 구라 그래. 이런 걸 구라 그래. 이런 걸 구라 그래. 알았어? 이런 게 구야. 하연아 뭐라고요? 구. 뭐라고요? 구인데 뭐라고? 제가 구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어. 여러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도 구라고 부를까? The next, the girl next to me, kind까지 붙여갖고 우리가 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왜 여러 단어 합쳐놨으니까 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부를 수 있으면 이렇게 합쳐놨겠지, 그지? 괜히 이거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거 안 끊어놨겠지, 그지? 여러 단어를 합쳐놨지만 뭐 어째야 된다?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문장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닥터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쓰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그지? 지금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구별해 놨으니까 이게 띄엄띄엄 보이겠는데 이걸 마치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따라오면
닥터 다음에 at a hospital이는 뉴욕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요렇게만 구라고. 왜? 요렇게만 붙여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여러 단어인데 하나의 역할을 하면 구야. 됐니? 자, 절은 뭐냐? 그러면 똑같아. 얘도 여러 단어야. 얘 여러 단어야. 봐보세요. 여기 아까 썼었던 사형식 문장을 샘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한테 뭘 가르쳤냐? 역사인데 뭘 가르쳤냐면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이거야. 정직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뭘 가르쳐 줬대. 됐어요? 자, 얘를 절이라고 불러. 뭐라고? 절. 이젠 절이야. 구도 여러 단어, 지금 보니까 절도 여러 단어인 것 같아. 자, 근데 절은 무슨 차이가 있어? 솔직히 알잖아, 정훈아. 모르면 너 이씨. 그렇지. 절은 주어, 동사. 표시해봐. 절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자, 두 번째, 형용사 절에도 뭐가 있어?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세 번째, 부사 절에도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절은 이렇게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이거야.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왜? 구와 절만 설명했지 구 안에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설명 안 했고 절 안에서 명사구, 형용사절, 부사절 설명 안 했어. 근데 그건 공통점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 명사구, 명사절 같이 볼 수 있겠고 형용사구, 형용사절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부사구, 부사절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왜? 기능이 똑같거든.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야. 왜? 모양이 뭐가 다르겠어? 각각의 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그런 모양이 조금 다를 뿐 기능은 똑같아. 그럼 무슨 기능이냐? 자, 너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자, 명사구 다시 보세요. 여기가 명사구래요, 이게. 이 the girl next to me라는 부분이 전체 문장에서 지금 명사구라고 불리는 요소로 쓰였대. 알겠어요? 명사구인데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리요? 선생님, 자리. 제가 자리라는 말을 지금 썼는데 앞으로도 자리라는 말을 자주 쓸 거야. 이 자리는 뭘 얘기하냐? 아까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형식. 문장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다 있었잖아. 그죠? 순서대로 다 있었지, 그지? 목적어는 어디다 쓰죠? 동사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사 앞에 쓰나요? 동사 뒤에 쓰나요? 뒤. 그게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는 어딜까요? 목적격 보호 자리는 어디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목적어 앞에 쓰나요? 목적어 뒤에 쓰나요? 뒤에 쓰죠, 그죠? 그런 게 자리인 거야. 정해져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그 형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미 단어 순서를 정해주고 거기다 어떤 요소를 쓰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 각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고민해서. 틀은 주어, 동사, 만약에 오형식 문장이라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순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뭘 쓸지, 보호 자리에 뭘 쓸지에 따라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그럴 때 다시 자리란 얘기는 해봤고, 자, 목적어 자리에다가 명사구라는 것을 집어넣었다 이거야. 명사구라는 걸 집어넣었어. 이 자리에다가. 명사구를 집어넣었어. 명사구라는 말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 명사구와 명사절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구와 절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주어 자리라는 말은 어디였어? 동사 앞에. 목적어 자리란 건 어디였어? 동사 뒤에. 보호 자리라는 것도 어디였어? 보호 동사 뒤에. 선생님 그럼 목적어랑 보호는 자리가 같네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구별을 해보자. 알겠어?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튼 어떤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구와 절의 형태를 우리는 명사 구, 명사 절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사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문법 시간에 항상 마치 김밥 먹으면 라면 생각나는 것처럼 명사다, 명사다 라는 말이 보인다. 그럼 뭐? 주, 목, 보 이렇게 떠올라야 돼.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문장에서. 문장 만들 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명사절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이거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구별을 정확하게 지어놓는 거야. 됐죠? 그 다음 형용사구, 형용사절. 자, 형용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럼 형용사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를 수식해줘. 명사를 수식해줘.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말해주는 거야.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형용사구 보세요. At a hospital in New York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형용사구래요. 그럼 얘는 어떤 명사를 꾸며줄까요?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끔 다 룰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생소해?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은 몰랐으니까. 자,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은 무조건 뭐야? 앞에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어. 자,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볼게. 영어는 단어 순서 하나만 틀려도 오답이죠. 서술형 작성할 때 단어 순서 하나만 틀려도 오답이에요. 부분 점수 이런 거 주는 건 중학교스러운 거. 고등학교는 무조건 점수를 깎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은 뭐라고? 100점이 안 나온다. 무조건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소수점 자리가 0.7점, 0.3점, 0.1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경험했잖아,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분 점수를 주지 않아. 알았어? 그 말은 즉슨 단어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단어 순서. 그 단어 순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것들. 자,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잘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자, 뉴욕의 뉴욕 병원의 의사 이렇게 돼. 그럼 뭐야? 이 부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닥터가 파란색이 앞에 노란색이 뒤에죠. 영어는.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말은 어떻게 되어 있어? 파란색이 뒤에 노란색이 앞에. 알겠어요? 해석상 이 부분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지? 어떤 의사인지를 말해주잖아,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앞에 쓰게 되어 있어. 하지만 영어는 반대야. 이 순서에 대한 어긋남을 먼저 극복을 하셔야 돼. 영작하시려면. 자, 다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은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만약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명사 다음에다가 형용사구나 절을 무조건 적어주는, 이게 기계적으로 아예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고민하고 나오실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대한 특징 얘기했고, 마지막 부사구, 부사절입니다. 부사구, 부사절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위에 만들었었던 이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말들 제외하고 오만 잡다한 말들을 다 해주는 게 부사구, 부사절이야. 도대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육하원 책 얘기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때 누가는 주어가, 무엇을은 목적어가 얘기해줘. 그러면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6가지 내용이 있지, 그지? 그거 다 얘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명사구, 명사절을 포함한 주어, 목적어 보호해서 동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 형용사구, 형용사절에서 뭐 얘가 어떤 주어인지, 얘가 어떤 목적어인지, 얘가 어떤 보호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 마지막 부사구에서 뭐 그거 외에 오만 잡다한 얘기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장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깔끔하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깔끔하게 이제 우리말을 보고 이 부분은 주어다. 이 부분은 동사네. 이 부분 목적어고 근데 이거 목적어 긴 거 보니까 명사구나 명사절로 써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뭐가 붙어있네. 명사의 수식어가 길게 붙어있네.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로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얘네 탔는데 언제 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란 말이 붙어? 그럼 요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해갖고만 쓸 줄 알아도 얘들아 5문제 중에 2문제 맞을 거야. 진심이야. 알았어요? 그 원리가 서술형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마치 수학하려면 구구단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구구단 한 거예요. 구구단. 이걸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워.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내내 연습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정훈이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계속 모르기만 해봐. 해나 너희? 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겠고. 자, 솔직히 유형은 별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결국엔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출제 비율도 시험마다 달라지고 학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별 얘기 없습니다. 바로 그냥 유닛 1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닛 1에서는 자, 명사구, 명사절, 주어 쓰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어책이기 때문에 영어에 눈이 먼저 가시겠지만은 서술형 책은 무조건 우리말부터예요. 우리말부터 확인하시는 거를 우리말을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그때서야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말 읽어놓고 친구들 하니까 친구부터 쓰고 있다. 중학교 가세요 그냥. 고등학교 올라오실 자격이 안 되어 있어요. 알았어?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팀워크와 규율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물론 아래 문장이 보이죠, 그죠? 아래 문장이 보이지만은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말만 읽었을 때 이거 몇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말로만 읽었을 때 이거 몇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주어는 어디까지인지 봅시다. 주어가 친구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문장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고 당연히 주어를 먼저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주어부터 잡아야 돼.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맨 왼쪽의 단어를 주어로 볼 가능성이 가장 커. 우리말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말도 주어는 맨 왼쪽에 쓰거든. 자, 근데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할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 쓰실 때는 동사부터 보세요. 자, 가르쳐 줄 수 있다부터 보세요. 얘가 동사인 것 같죠, 그죠? 동사는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나와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서술형 문장 만드실 때 우리말 보시고 동사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해선 여러분들 다 찾아내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동사죠, 그죠? 자, 그럼 얘가 동사인데 왜 동사부터 찾으라 그러냐면 동사랑 짝을 맺고 있는 주어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가르쳐 준다라는 이 행위를 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가르쳐 주냐라는 거야. 어떤 녀석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냐 이거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가르쳐 주냐는 거야. 그랬을 때 친구들이 가르쳐 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동사부터 찾아야
주어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죠? 아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게 가르쳐 준대요. 자, 뭘 가르쳐 준대요? 팀워크와 규율을 가르쳐 준대요. 누구한테 가르쳐 준대요? 당신한테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짜여져 있어야 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몇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자, 분명히 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다라는 의미로서 뭐가 몇 형식이 나와야 돼? 이거 4형식이구나.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그러고 나서 시작인 거야.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영작을 쓰려는 건 스케치도 안 하고 지가 무슨 고우나 무슨 아주 유명한 화가인 것처럼 바로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이걸 안 해놓고 영작을 하시려면 저는 틀릴게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이게 안 보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인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 문제. 그 문제에 시간을 쏟는 게 아까운 거야. 다른 문제 풀어야 돼요. 그 시간에. 이게 안 보이면은 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보는 연습을 이 책을 통해서 계속 할 거야. 여기 주어 자리에 봐봐. 여기가 주어 자리고 여기가 주어였으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간접 목적어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야. 자, 이 요소들에다가 형태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 이 정도 두께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정도 두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해가지고 5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 자리에가 뭐가 들어가든지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각각의 내용들이 있겠지, 그지? 이 내용들이 다 끝나면 책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말 보고 형식 떠올리시는 연습을 숙제로 분명히 내가 내주겠지, 그지? 집에서 분명히 다음 주까지 막 풀어오라고 할 거야. 무조건 연습하시는 거야. 그 시간에. 쪼개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가장 순서는 동사부터. 이게 동사네. 동사랑 짝을 이루고 있는 주어가 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문장 배열을 해보려고 하는 거. 왁구를 짜는 거예요, 먼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로서 생각한 것이 이제 보시면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죠, 그죠?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다 보세요. 축구를 하다라는 건 분명히 행동이지, 그지? 행동이죠, 그죠? 근데 행동을 주어 자리에 쓴대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투부정사와 동명사다. 다시 행동을 주어 자리에 써야 돼. 그럼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playing 해가지고 동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 Playing soccer with your friends라고 돼 있어. 여기서도 솔직히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라는 말 때문에 with your friend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영어는 얘부터 시작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자, 대답을 해주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는 축구를 하는 거야. 이 대상이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친구랑 해도 되고 선배랑 해도 되고 후배랑 해도 되고 동네 아저씨랑 해도 되고 타인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걸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중요한 의미부터 쓴다고요. 알았어? 중요한 의미부터 쓴다고. 또 이렇게도 접근해도 돼. 자, 여러분들 아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는 형태도 있다 그랬지. 이거 3형식이라고 해가지고 했었죠, 그죠? 계속 내용이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이거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내용 계속 끄집어내죠, 그죠? 익숙해지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순서 되어 있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삼형식이야. 동사 다음에 목적어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playing 쓰고 쌓고 쓰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플레이가 동사 형태이긴 하지만 이걸 설령 ing로 바꾸든 투부정사로 바꾸든 뒤에 쓰는 룰은 똑같아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with. 여러분들 with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는 수식어 있죠, 여기. 여기 보세요. 수식어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은 수식어라고 칩니다. 아까 수식어는 핵심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핵심적인 얘기를 전달하고 수식어는 거기에서 덧붙이는 얘기라 그랬어. 마라탕 추가 메뉴. 기억납니까? 말했던 거? 추가 메뉴야. 추가 메뉴는 맨 마지막에 시키죠, 그죠?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할 때도 마라탕 시켜놓고 맨 마지막에 추가 메뉴 하죠, 그죠? 왜요? 일단 메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얘도 그래서 메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쓰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된 내용 쓰고 나중에 추가 메뉴 쓴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playing soccer with your friends라는 주어를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확인을 했어. 동사는 맨 처음 먼저 확인했을 거야. 가르쳐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란 말 때문에 can도 써야 되겠고 teach도 써야 되겠다. 이게 동사 파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 쓰는 어떤 전제 조건은 다시 몇 형식으로 만들지를 먼저 왁구를 짜놨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쓸 거고 직접 목적어를 쓴다라는 순서가 이미 정리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쓰면 한 문장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쓰는 거지. 근데 복잡하게 만든다 한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더 길어지고 조금의 문법적인 내용이 더 필요한 거고 조금의 조건을 달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야. 실제는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야. 알겠어요? 서술형이 막연히 두려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해. 왜 어떤 문장이 나올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문장 개수 다 세봐 몇 문장인가. 그 중에 한 문장 낼 텐데. 그 중에 한 5문장 낼 텐데. 예측이 불가능할 거 아니냐.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그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거야. 자, 명사구 주어 했고, 자, 이번에 명사절입니다. 주어 자리에 절이 들어가는 거야. 주어 자리에. 그러면 동사 앞부분에 depend o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depend on 앞부분에다가 이번엔 다시 이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절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때 자, 절을 집어넣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자,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절 해가지고 명사절 나왔었고 형용사절 나왔었고 그리고 부사절 나왔었어. 알겠어요?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 여기 보셔야 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절들을 쓰실 때는 무조건 스타트 버튼이 하나 필요해. 아, 이렇게 쓰면 이상하지? 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필요해. 뭐가 시작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시작이 되는 단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접속사야. 기본적으로 접속사로 시작을 해야 돼. 이제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서. 알겠어요? 관계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혹은 접속사가 들어가는 형용사절도 있기는 해. 알겠어?
그렇지만 명사절도 접속사로 시작, 부사절도 접속사로 시작. 무조건 절을 문장에 쓰실 땐 접속사로 시작을 해 주셔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whether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 의미가 어떻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 때문에. 그 행사가 취소되는지는 이 지금 보시면은 자 무엇에 달려있다. 뭐가 얘가 이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인데 이 안에 행사가 취소되다라는 주어 동사가 또 보여. 그럼 이때 우리는 절로서 주어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절로서 채워 넣어야 되니까 다시 여기 주어부터 쓰냐? 그게 아니라고. 아까 말했지 뭐라고? 접속사로 시작을 해 주셔야 돼. 접속사로. 알겠어요? 접속사 어떤 의미의 접속사? 인지 아닌지라는 거면 whether로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whether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자, 또 봐보자. 명사절 주어에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보세요. 읽어보자. 그들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한 것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알았어요? 자, 뭐가 확인시켜준다? 그들이 연구에서 발견한 게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럼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겠어요? 몇 형식 문장이겠어요? 정훈이 알면 대답해. 모르니까 대답 못하냐? 이 바보야. 3, 그렇지. 3형식이죠. 주어, 동사, 을을 확인해준다. 목적어. 알겠어요? 3형식 문장인 거야. 3형식 문장. 자, 3형식 문장을 쓴다 할 때 다시 주어를 어떻게 쓸 건가를 봐보자면은 한 것이라는 의미와 주어와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what으로 시작이야.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거야. 한 것.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발견하다 뭐에서 주어 쓰고 발견하다 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 하나 만들어 놓고 동사야 확인하다라는 confirm 써놓고 그 다음에 뭐야 목적어인 이전의 연구 결과 쓰시면은 이런 문장도 너끈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됐을까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뭐 추가적인 팁 잠깐 보시면은 구나 절로 만약에 주어를 썼을 경우에는 동사에 s 붙이시는 거나 아니면은 비동사를 is나 was로 쓰시는 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사 모양을 만드실 때 주어가 구나 절이다 라고 하면은 주어를 단수로 생각하셔가지고 s나 is, was를 사용을 하시는 거.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되셨을까? 되셨을까? 그리고 잠깐만 제가 목차가 헷갈려서 그런데 예, 뒤에 나오구나.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있죠? practice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practice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뭐 가이드를 잡아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노란색으로 배열 서술형의 1, 2, 3번 같은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뭘까요? 주어랑 또 뭐?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네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문장의 시작을. 그죠? 문장의 시작을 이거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서 수령 567에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그러면 뭐겠어? 주어와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시작하라는 거겠지. 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이 우리말 지금 8개밖에 안 됩니다. 8개밖에 안 되는데 자, 이 8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 몇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몇 형식으로. 응? 몇 형식으로 쓰이는지를. 각각 우리말 문장 오른쪽에다가 몇 형식인지를 한번 써보고 자, 형식을 쓰셨으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아니, 형식을 쓰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겠니? 당연히 주어는 어디? 동사는 어디? 목적어는 어디? 보어가 있다면 보어는 어디? 수식어가 있다면 수식어는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분리를 시켜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분리를 시키고 오른쪽에다가 이거 이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 형식이 답인지 몰라요. 저도 이 형식 이렇게 쓴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해봐 지금. 시간 남았거든 지금. 영어로 쓰기 전에 우리말부터 해봐. 시간이 없거든. 우리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위에 네 문장 있죠. 1번부터 4번. 그것만 선생님이랑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쓰는지만 우리말을 보고 몇 형식인지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인지를 확인해보자.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고요? 동사 먼저. 그럼 봐봐요. 낳는다 이게 동사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뭐 밑줄 쳐놓고 동사 써도 돼요. 이렇게 낳는다 그러면 낳는다 뭐 있냐? 이가 종종 결과를 낳는다. 이게 result인. 이게 동사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낳는데? 뭐가? 근데 이거는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이겠어.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종종 뭐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종종 이 부분이 그러면 한꺼번에 동사라고 봐야 되겠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학습보다 더 많은 사회화를 해야 되겠어. 학습보다 더 많은 사회화를이니까 이거 목적어겠죠.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건 몇 형식? 3형식이에요 라고 했으면 됐다.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 목적어 쓰는 거. 됐니? 근데 이미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more socializing이라는 목적어 써놨죠. 이미 여기다가. 그지? 우리는 주어 동사만 썼으면 되는 거였다. 되셨을까? 그 다음 두 번째. 동물들과 보내는 것을 경험했다. 자, 이었다가 동사. 이었다가 동사. 그럼 뭐가?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주어. 그 다음에 이었다. 뭐가? 얘가 이거였다. 이런 말이지. 그지? 주어랑 동일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있죠. 그죠? 보내는 게 경험이었다. 이거잖아. 그지? 주어랑 동일하게 여겨지는 요소를 우리는 보호라고 그러지. 주격보호. 그래서 얘는 몇 형식? 2형식. 눈 감고 보면 보이나? 하연이? 연습해요? 눈 감고 보는 연습하냐고요? 보여. 네 모자 써도 3번에 자, 남았다. 남았다. 이게 동사로 여기 쓰여 있네 이미. 그죠? 남았다. 뭐가? 말하고 있는지가.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수수께끼. 얘는 뭘까? 역시나 말하고 있었는지가 수수께끼다 이거지. 동일하게 여겨져. 그럼 뭐야? 얘도 보어. 2형식이다라는 거죠. 4번에 이어졌다. 이어졌다. led to라는 동사가 있네 여기. 뭐가? 이거 문장이 제가 봤을 때 2.5 밑에 있는 애들은 그들이를 주어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의로 시작할 겁니다.
이라면 틀리지. 이라면 틀리지. 봐봐요. 그들이 회의 중에 제안한 것이 이어진 거죠. 무엇으로? 그죠? 주어는 여기야. 은는이가로 끝나면 주어가 되기는 해. 근데 만약에 주어 파트가 절이면 그 절 안에 주어가 또 있어. 알겠어? 그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착각을 하면 이 문장을 쓰는데 썼던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야. 무조건 틀려. 맞을 수가 없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시려고 해봐. 동사랑 연결된 주어를 그래서 잘 보라는 얘기가 그거야. 그들이 이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제안한 게 뭐로 이어졌다 이거잖아. 그럼 전체가 주어인 거야. 됐죠? 주어 전체, 동사, 뭐로 이어졌다. 이게 제안한 것이 해결책이 된 건 아니야. 해결책 동일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해결책을 낳았다,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목적어야, 목적어. 그래서 얘는 삼형식. 됐어?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솔직히 지금 하연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말 읽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계속 빠꾸시키고 오늘 결국에는 한 지문도 검사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서술형 수업할 때도 보면은 우리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인 거야. 알겠어요? 그걸 갖다 ESL 학습자라고 그래요. ESL. 알겠어요? 그런 학습자들이 만약에 모국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모국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영어로 쓴 글을 판단을 할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체가 약한 사람한테 다른 언어로 된 체계를 배우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4발 자전거도 못 타는데 2발 자전거 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전거도 탈 줄 모르는 사람한테 외발 자전거 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 내가 영어 잘하고 싶으면 우리말을 되게 곱씹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어도 잘해요. 그래야 영어 점수도 올라요.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해요. 일반적으로. 예외의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영어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글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번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문장. 그럼 이런 문장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의 메시지 판단.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게 고등학교 영어의 어떤 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유창하게 잘해라. 어떤 한 문단 길이의 글을 작성을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2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말을 못하는 놈은 영어를 못해요. 그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 숙제 이 책은 여기까지만 푸시면 되겠죠? 여기 페이지까지만, 그죠? 오늘 진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가보죠.